장르별 출시 예정 게임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26년 이후로 출시되는 턴 방식 RPG들을 알아볼게요. 현 시점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임이라면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의 신작 만자천홍을 꼽는 분이 많을 듯합니다. 이번 신작은 신성한 군주라 불리는 인물이 주최하는 승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대검투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이에 실종된 아버지를 찾으려 하는 주인공 카이는 물론 고귀한 지휘관인 세오도라와 검사 디트리, 매력 넘치는 무이 레다 등 많은 전사들이 대회에 참여한다는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스위치2의 개선된 성능을 활용한 더욱 세밀하고 매끄러운 그래픽과 전투 애니메이션이 눈에 띄며 인게이지에서 사라졌던 무기 내구도 시스템도 돌아온 듯합니다. 투기장을 배경으로 해서인지 로마 시대 기마병 같은 병과가 추가된 듯하며 타조 같은 걸 타고 있는 주인공도 평범한 병과는 아닐 것 같은데요. 빠르게 여러 칸 이동해서 적을 공격한다거나 마술을 소환하는 등 캐릭터마다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 블레이즈 아츠는 이번 작의 핵심적인 전투 시스템이 돼줄 듯하네요. 트레일러의 마지막에는 풍어설월에 등장했던 핵심 인물인 소티스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풍어설월 속 소티스는 황폐해진 대지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쓰고 잠들었다 깨어났다고 했었는데 어쩌면 트레일러 속의 어른 소티스는 힘을 잃기 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 신작은 풍어설월과 같은 세계관이자 더 과거의 시점을 다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전혀 없는 만큼 앞으로 공개될 정보들을 계속 살펴봐야 할 듯한데요. 아직 스위치2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에겐 새 기기를 사야 할 근거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혹한 미래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워해머 세계관의 턴 방식 RPG 메카니쿠스의 속편도 출시됩니다. 기계와 신앙이 결합한 거대 종교 기술 집단인 아뎁투스 메카니쿠스와 오랜 시간 잠들어 있다 깨어난 고대 로봇 종족 네크론이 충돌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게임은 양쪽 세력 모두의 시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아뎁투스 메카니쿠스일 땐 엄폐물을 활용한 전술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며 네크론으로 플레이할 땐 지형을 파괴하고 적을 압도하는 느낌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엑스컴을 떠올리셔도 될 듯한데요. 소수의 정예 유닛을 배치하고 엄폐물로 이동하거나 공격 및 스킬을 사용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네크론의 경우엔 강한 내구성과 재생 능력이 있어 엄폐보다는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식으로 플레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신작은 독립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전작을 플레이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듯하지만 아무래도 몰입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영상들을 통해 세계관을 찾아보신 후에 플레이하시면 더 좋을 듯하네요. 택틱스 오버가 인생 게임이면서 현재 RPG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게 해준 작품인 제겐 픽셀아트로 꾸며진 2D 그래픽 게임들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소개해볼 패스브레이커는 외적인 모습만 보기엔 만족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폭풍에 휩쓸린 섬에 발을 디딘 판타지 세계관 속 용병단을 이끄는 단장이 되는데요. 육각형 타일로 꾸며진 맵 위에서 최대 8명의 유닛을 사용해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속의 지형과 던전, 마을이나 적의 배치까지 맵 플레이마다 새롭게 구성된다는 특징이 전투의 깊이를 더해줄 듯합니다. 또한 용병단의 운영 방향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용병 집단이 될지 혹은 상인이나 탐험을 중심으로 할지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판타지 세계 속에서 용병단을 이끄는 또 다른 게임, 파이트 라이프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전장의 상황과 직관적인 플레이 방식이 돋보이는데요. 실시간으로 월드맵을 이동하다가 적과 마주치면 바로 전투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전투의 경우엔 타일로 꾸며진 맵 위에 유닛을 배치하고 아군과 적이 번갈아 행동하는 전형적인 턴 방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용병단의 규모에 따라 출전 유닛 수도 최대 7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듯하며 각 유닛들은 최대 4단계까지 진급시킬 수도 있는 듯해서 육성의 재미도 잘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같은 픽셀 그래픽이지만 좀 더 밝고 산뜻한 느낌의 국산기 대작 스타더스트도 기대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소원을 이뤄주는 별의 비밀을 둘러싼 모험, 말괄량이 주인공과 소꿉친구 등 게임 속 소재들에도 밝은 느낌이 가득한 듯합니다. 게임은 전통적인 턴제 전투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스킬이나 궁극기의 연출이 시원시원하게 표현된 점도 마음에 듭니다. 게임엔 특별한 카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카운터나 콤보를 조합하는 등의 전략성을 느낄 수도 있을 듯한데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먼저 공개된 데모의 평가도 좋은 편이니 한 번쯤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재밌게 즐겼던 하늘의 궤적 리메이크의 두 번째 작품이 출시됩니다. 이번 2편의 배경과 이야기는 1편을 하지 않은 분에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단순히 주인공 에스텔이 어두운 음모를 쫓는다는 이야기로만 소개할 수 있을 텐데요. 새로운 크래프트와 에스크래프트가 추가되었고 액션 느낌의 퀵배틀 시엔 브레이브러시 같은 새로운 연계 공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낚시나 포커 같은 사이드 콘텐츠도 즐길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작을 재밌게 하셨던 분은 비슷한 맛을 다시 맛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전작을 클리어한 세이브 데이터를 이어받으면 특별한 보너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만큼 1편을 하셨던 분은 전작과 같은 플랫폼으로 플레이하셔야겠습니다. 토론토의 인디 개발사가 만든 전작인 1편의 세계관을 더욱 확장한 에코 제너레이션의 소편도 출시됩니다. 잭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가장인 주인공이 이상한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며 생기는 전작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새롭게 알게 된 동료인 놀리바와 불더와 함께 외계 생명체에 맞서게 됩니다. 전작보다 더욱 디테일하게 표현된 복셀 그래픽이 먼저 눈에 들어오며 3명의 아군 캐릭터가 좌측, 적이 우측에 배치되는 전투 방식은 전작과 동일한 듯합니다. 다만 전작에는 없던 덱빌딩 요소가 추가되어 100개가 넘는 카드로 콤보를 만들어내는 전투의 다양성은 더욱 늘어난 듯하네요. 전작의 경우엔 약간의 노가다성 반복 플레이가 필요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관심 있는 분이라면 1편부터 먼저 즐겨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 차례 소개한 적 있는 로스트 엘덴이 드디어 올해 출시될 것처럼 보입니다. 유니오라는 종교 아래에서 모든 주민이 태어날 때부터 7가지 죄 중 하나에 속한다는 세계 아래 아무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이펠과 7죄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레트, 두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필드 이동과 전투 모두 파이널 판타지가 떠오르는 전형적인 JRPG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페이지 배틀이라는 독특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데요. 행동을 정하면 캐릭터가 명령을 수행하는 평범한 방식이 아닌 행동을 고르긴 하되 실제 전투는 실시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공격과 회피의 타이밍까지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은 피지컬이 필요 없는 액션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듯하네요. 레트로한 파이널 판타지 감성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잘 맞을 게임이 돼줄 것 같습니다. 먼 미래의 화성을 무대로 펼쳐지는 게임, 마스 택틱스입니다. 화성의 수많은 자원을 둘러싸고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거대 군대인 캐피탈과 혁명을 꿈꾸는 노동자 반란군인 레이버, 두 개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유닛을 이동하며 적을 공격하거나 엄폐물 뒤에 숨는 등 이 게임 또한 기본적으로는 엑스컴과 비슷한 방식을 가진 듯하지만 엄폐물을 파괴해버리거나 만들 수도 있다는 약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폭탄이나 수류탄으로 환경 요소들을 파괴해서 적이 숨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고 숨어있는 적에게 은밀히 다가가기 위해 벽을 부숴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도 있는 듯합니다. 자본가 군대인 캐피탈은 높은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성이 떨어지고 노동자군은 자원은 부족하지만 파괴된 부품들을 활용해 즉시 무기를 만드는 유연성이 있는 진영별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점도 가지고 있네요. 유닛에게 특정 명령을 많이 내리면 관련된 특성이 생기는 독특한 특징도 있습니다. 비교적 출시가 가까운 작품인 만큼 이 게임부터 시작해보셔도 좋을 듯하네요. 여러 번 소개했던 또 다른 국산 기대작 스타바이츠도 아마 올해 내로 만나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한때는 번영했지만 전쟁의 여파로 황폐해진 사막행성 비터를 게임 배경으로 하는데요. 흩어진 우주선 부품을 모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인공 루키다가 우연히 오라클이라는 존재와 만나게 되며 게임 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게임의 핵심은 역시나 멋진 메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턴 방식으로 정면의 적들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적을 공격하거나 데미지를 받으면 특정한 게이지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모두 채우면 즉시 한 번 더 행동한다거나 스킬의 효과를 강화하는 드라이버스 하이라는 특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파티 외에 서포터 멤버를 지정해두면 메인 파티의 유닛을 강화하거나 직접 공격을 보조하는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을 물리쳐 얻은 재화로 메카를 강화할 수 있는 점도 재미를 더해줄 듯하네요. 전염병으로 무너진 중세시대에서 정착지를 관리하고 턴 방식 전투도 즐길 수 있는 전략적인 RPG 플래그 로드입니다. 흑사병이 절정에 달한 14세기를 배경으로
사라진 귀족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찰대를 이끌던 여러분은 이 실종에 뭔가 미스터리가 숨겨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게임 플레이는 앞서 언급했듯 정착지 구축과 턴제 전투로 나뉘는데, 먼저 정착지의 경우엔 농민이나 대장장이, 기술자나 전사 등 30개 이상의 직업군으로 주민들을 훈련시키고 건물이나 감시탑 등을 지으며 점차 기지를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게임인 배틀 브라더스에서처럼 캐릭터들은 마치 보드게임의 말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4-5개의 말들을 모아 하나의 부대처럼 활용할 수 있어 다른 턴제 게임들보다 더 큰 규모의 전투를 즐기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공개된 후 많은 시간이 흘러 그대로 잊혀지나 싶었다가 작년 말에는 데모 버전이 깜짝 등록됐는데요. 사실 기대보다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게임 소재나 분위기는 마음에 들었던 만큼 아무쪼록 완성도 있게 출시돼주길 바라봅니다. 얼어붙은 세계와 거친 우주를 무대로 하는 게임, 아면의 경유입니다. 눈과 얼음밖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얼음들 사이로 여러분은 작은 보트 하나만으로 이 군도를 탐험하게 되는데요. 사각형 타일로 구분된 그리드 기반의 턴제 전투 방식으로 수많은 직업과 100개 이상의 스킬을 활용하여 적과 싸우게 됩니다. 게임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전세가 불리할 때 메카를 소환하여 싸울 수 있다는 점 같은데요. 다른 유닛들보다 2~3배는 더 큰 메카의 거대한 모습과 그에 걸맞는 멋진 스킬 연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게임이 작년 7월에 처음 공개된 터라 올해 내로 출시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 만큼 앞으로 공개될 정보를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부터는 출시일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을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먼저 시간의 실타래입니다. 작년 도쿄게임쇼에서 세부적인 전투 화면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화면 좌측에 있는 콤보를 보면 하단에 어떤 게이지가 차오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차오른 게이지 수에 따라 합동 공격을 하는 캐릭터의 수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좌측 하단엔 캐릭터의 체력 게이지와 버프 및 디버프 상황을 볼 수 있고, 스킬을 사용하는 화면에선 스킬 이름 옆에 3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소모되는 스킬 코스트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총 코스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듯합니다. 행동 순서를 표현하는 듯한 타임라인도 볼 수 있는데 우측에 약간 보랏빛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게임의 특징인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공개될 정보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웬일인지 새로운 환상수호전은 한글을 지원하는데요. 부분 유료화로 게임 자체는 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게임 내 가챠 시스템은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 전통적인 6인 파티의 전투 시스템과 캐릭터 간 협동 공격도 그대로인 듯하며 다른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본거지 시스템과 실시간 전쟁 모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리즈 1편보다 이전 시점을 다루다 보니 1편에 등장했던 반가운 캐릭터들도 살펴볼 수 있는 듯합니다. 엑스컴 스타일의 게임들도 출시되는데요. 실제 엑스컴 제작진이 설립한 비트리액터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스타워즈 제로 컴퍼니는 그야말로 스타워즈 캐릭터가 참여하는 엑스컴 같다는 느낌입니다. 다이얼 방식의 직관적인 원형 메뉴는 콘솔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며 총알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 게임도 명중률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크리티컬 시프트의 경우엔 SF와 미스터리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남극의 비밀기지에서 연구되고 있던 변종 인류와 괴물들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엑스컴 느낌의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탄원이나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점은 게임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 것 같지만 명중률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는 전투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하니 좀 더 계산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페르소나 시리즈 중 가장 재밌게 즐겼던 4편이 그래픽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리바이벌로 돌아옵니다. 재작년 출시되었던 페르소나 3편의 리로드와 비슷하게 봐주시면 될 듯한데요. 따라서 원작에 비해 많은 편의성을 갖추고 나오는 듯하며 아마도 플스2판의 원작이 아닌 비타로 출시된 골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듯합니다. 5편으로 시리즈를 접하신 분이라면 4편도 꼭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한편 패키지의 폰트나 게임 분위기가 페르소나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 소개해본 바 있던 프리즈마는 24년 처음 공개된 이후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는데요. 카메라의 렌즈를 이용해 공격의 궤적을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러 각도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소개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평행 세계를 다루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또 하나의 나와 함께 전투를 하거나 이야기를 풀어가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웹진을 보면 26년에 출시된다는 말도 보이는 듯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보이지 않네요. 플레이 엑스포에서 처음 알게 된 국산 게임 테인티드 랜드도 아직 출시일이 미정인 상태인데요. 고대 암흑기에 비밀이 담긴 어둡고 음산한 금지된 땅을 배경으로 끔찍한 저주를 치료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리드 기반의 맵 위에 유닛을 배치해 싸우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모집하고 육성하는 재미도 있지만 죽은 캐릭터가 영구적으로 사망해버리는 여러모로 긴장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배급을 맡은 밴드 오브 크루세이더는 엄밀히 턴 방식 RPG라 보긴 어려운데요. 정확히는 언제든 일시정지할 수 있는 실시간 전술 전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잠시 일시정지한 후 부대를 정렬하거나 행동을 지정해둘 수 있습니다. 게임은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악마의 침략에 맞서는 모험을 다루는데요. 전투에도 자원을 관리하거나 캐릭터를 훈련하는 육성 요소도 즐길 수 있는 듯합니다. 잿빛풍의 멋진 게임 분위기와 소재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턴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입니다. 먼저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소수의 생존자들을 관리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생존 전략 RPG 데드 인 안타레스인데요. 사실 전투 자체보다는 자원 관리와 생존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합니다. 금년도 1분기엔 출시될 것처럼 보이는 샤크리파이어의 경우엔 플랫포머와 액션, 턴제 전투의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게임인 듯한데요. 게임의 외적인 모습, 그 중에서도 색감이 정말 예쁘게 표현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택틱스 리터너스의 경우엔 어떤 게임보다도 정통 SRPG의 문법을 따르고 있는 듯한데요.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꾸며진 행동 순서나 캐릭터의 상태창, 나쁘지 않은 스킬 연출도 장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검정과 흰색으로만 표현된 시크릿 오브 윕스톤의 경우엔 클래식한 던전 RPG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팀과 모바일로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위저들이 다크넷처럼 보통은 난이도가 높고 한 번에 전멸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매력에 오히려 끝도 없이 빠질 수도 있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즐겨보셔도 좋겠네요. 그 외에 우주 버전의 배틀 브라더스 같은 게임 스페이스 스컴, 레트로한 폴아웃 택틱스가 떠오르는 듯한 언더레일의 2편도 출시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6년 이후로 출시되는 턴 방식 RPG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게임이 작년에 삼삼원정대 같은 명작이 돼줄지 기대가 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